이 영상에서는 과학기술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은 우리가 흔히 양면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 예를 들어보면요. 인류는 불을 사용하면서 생명이 연장되었죠. 위협적인 동물로부터 보호를 하기도 하고 음식을 익혀먹기도 하면서 많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죠. 하지만 화재 발생이라고 하는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다이너마이트, 노벨이 발명을 했죠. 광물을 캐기 위해서 광산에 들어갈 때 폭파 작업이 있었는데요. 안전하게 터뜨릴 수 있는 거, 그런 포격장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목공사라든지 그런 곳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던 게 다이너마이트인데요. 안전한 폭약이다. 우리가 원하는 때 터뜨릴 수 있고 원하는 만큼 터뜨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안전한 폭약으로 이렇게 곽광받았었는데 이게 사실은 전쟁 무기로 활용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원하는 시점에 터뜨린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는 어떤가요? 원자력 에너지는 애초에 무기로 먼저 실용화가 됐죠. 원자폭탄이 먼저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그 원자력 에너지를 발전하는 데 이용하자 그래서 발전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절반 정도를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원자력 에너지, 핵무기 이런 것들은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과학기술 발전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 부작용 이런 것들도 따르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플라스틱도 있죠. 플라스틱은 원래 천연재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코끼리의 상아를 대체하기 위해서 딱딱한 어떤 플라스틱을 만든다든지 기존의 천연재로 사용하는 것들을 빠르게 플라스틱으로 대체가 된 건데요. 그렇게 되면서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값도 싸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플라스틱은 굉장히 안정한 화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생적인 관점에서도 플라스틱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재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잘 썩지를 않아요. 그래서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한다. 지금도 플라스틱은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 문제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많이 생산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쓰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과학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환경 개선에 유용하면서도 예상하지 못하게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많은 것들을 예상하기도 하고 그 문제점들을 미리 예상하면서 솔루션을 같이 들고 나오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재에 나오는 사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다양한 문제에서 최적의 결과를 산출하는 데 유용하지만 학습된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부정확한 결과를 제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작업 효율을 높여줄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일자리 감소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애초에 사람들이 교육의 그 의지가 꺾이죠. 해봤자 AI한테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의 역량 개발이 방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가 있지만 해킹의 위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익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게 되면은 그 익명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 언어폭력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인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측면과 한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에 이제 앞으로 있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좀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통 분야에서 인공지능, 로봇 기술을 이용한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택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의 이제 모빌리티가 될 건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예요?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달려가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럼 이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책임의 소재에 문제가 있고요. 드론 택시 날다가 만약에 떨어진다. 이런 부작용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 분야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수업 활동을 한다.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맞춤형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면서 기술 개발이 되지만 부정적인 측면들,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떠한 그런 인성적인 것들 어떻게 개발을 해나갈 것인지,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숙제들은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료 분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질병을 진단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오진이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의사들도 오진을 내릴 수 있지만 AI를 너무 신뢰를 해버리면은 AI가 오진을 내렸을 때 이게 오진인지 진짜인지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 핵융합 발전, 우주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로 발전을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최소화하면서 예측하면서 과학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과학기술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